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다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와요? 다 객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R 타입이라 그래서 네.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러 개. 여러 개를 고르시오. 아.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렵죠. 보기가 몇 개인데요? 보기가 뭐 한 10개 두고 맞는 뭐 것을 이런 다 거. 고르시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만 고르는 거는 네. 이렇게 짝대기 그어가면서 찾으면 되는데 여러 개 고르시오 이런 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 보면 의학 용어나 막 약품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막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것까지도 대학 단위 생활에서 다 배우고 외워서 시험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의학 용어들은 네. 저희가 말했던 그 예과 시기에 좀 많이 배워요. 기본적으로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네. 거의 이해가 되거든요. 보고 그렇구나. 이게 포비아가 있을 때 앞에 이제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무슨만 갖다 붙이면 되는 무슨만 거죠? 붙이면 포비아, 무슨 공포증, 무슨 공포증, 무슨 공포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배우고 나서 단어들이 봤을 때 문맥상 이해가 편한 거고 줄임말들 네, 이런 네. 것들은 많이 쓰면 갑자기 제가 흉부외과 의사인데 잘 모르는 신경외과 막 이런 질환들을 네. 보면 저희도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찾아보고 예과 때 약간 언어 떼기? 우리 유아기 때 언어 그렇지. 떼듯이 맞아요. 약간 기본을 좀 다져놔야지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제 시험 볼 때는 한글 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한글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때 잘 안 배워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좀 알아놔야지 나중에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내가 의학 지식을 뽐내는 자리가 맞아요. 아닌데 거기서 막 영어로 막 그쵸. 살라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려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이러면 사실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면허가 나오기 전에 일단 합격을 확정을 딱 받아놓으면은 길을 좀 정해야 돼요. 저희 때 트렌드는 거의 99%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요즘은 이제 인턴, 레지던트라는 과정을 하지 않고 네. 일을 바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문제가 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1년, 뭐 4년 네.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턴을 하게 된다. 인턴 과정 자체가 내가 적성이 무슨 과인지를 알고 싶은 것도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 회사 인턴하는 네. 것처럼 그죠. 똑같이 인턴 과정을 들어가게 돼요. 병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합격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병원마다 공고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를 올라온 그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이 그 시즌이 있어요. 전기 후기가 있고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 병원을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요. 정기 지원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네. 떨어지면 그럼 후기로 이제 다 찔러놓고 하나 걸려라 약간 이런 건 그렇게 아니에요? 할 수는 없어요. 엄청 고민 많이 되겠는데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네. 되고 인턴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 하는 거 자체는 뭐 대형 병원 몇몇 병원 하긴. 빼고는 그쵸. 경쟁률이 높진 않고 또 경쟁률 좀 봐가면서 아. 마지막에 원서 넣으면 되니까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교면은 인턴을 자연스럽게 그 해당 대학병원 그러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큰 병원 혹시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 하면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대학병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도 있잖아요. 그냥 종합병원들에서도 수련이 전공의를 받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의 이제 원하는 뭐 방향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자, 그러면 인턴 생활을 레지던트보다 먼저 시작을 하셔야 그죠. 되는데 네네.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1년?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그 인턴 생활은 어떤 건가요? 윗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홍보와 윤복이처럼. 맞습니다. 맞죠? 이거는 이제 제 때요. 제 때는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과 돌면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저녁밥 세팅을 해야 돼. 네? 밥을 먹어야 네. 되죠. 그러면 저녁밥을 거기서 시켜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식사 뭐 하실 건지 주문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과마다 달라요. 그런 과를 돌아야 될 때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기본 준비 제일 일찍 와서 회의 세팅하고 만약 이제 음료수 뭐 커피 필요하면 그런 것도 세팅해주 그런 잡들도 있고 네. 의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소독부터 해서 기본 술기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인턴 기간에는 아직 과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어떤 병원에 들어갔으면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과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병원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로 돌아야 되는 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련 목적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소아과들은 네. 기본적인 과기 때문에 그런 과들은 필수적으로 돌아야 되는 과들이 있어서 그런 과들은 기본적으로 돌고요. 그 외의 과들은 또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맞으면 돌고 하거든요. 뭐 병원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인턴도 많고 과들도 여러 개 있으면 경험을 못 해보는 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그 필수과에 보통 몇 달씩 이렇게 스케줄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무조건 돌아야 된다. 뭐 이런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돌게 되죠. 끝나고 다음 과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에 대해서 뭐 시험을 따로 본다던가. 전공의 선생님,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죠. 몰라요. 평가를 얼마 줬는지. 저도 이제 치프 때 평가했을 때 네. 저는 그냥 다 만점 주긴 했는데 또 어떤 깐깐한 이제 분들은 그래서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케이터링 서비스 해야죠. 할 수밖에 없네. 그거 개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평가가 뭐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사회생활을 얼마나 그쵸. 잘해야 되냐, 밑보이지 않았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턴 시험을 봐요. 이제 인턴 1년이다 끝나고 1년 나서. 끝나고 그게 네. 이제 전공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전공이 정할 때 그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럼 아직 인턴 때까지는 따로 진료를 보시고 이러진 못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문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죠.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턴 선생님들이 환자가 오면 이제 뭐 어디 아프신지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이긴 하고요. 조금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는 이제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전담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시술하는 거는 조금 제한이 되죠. 제한되지만 좀 또 술기가 좀 잘하는 네. 분들은 또 인턴 때 또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거는 뭐 자기의 능력에 역량? 따라서 네. 역량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인턴 생활 그렇게 하고 시험 보고 나서 레지던트가 바로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그때도 이제 한 번에 이제 고비가 오게 되는 게 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경쟁률이 좀 센 과들이 있어요. 우리 일명 알고 있는 여러 경쟁률이 센 과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원은 다 그 당시에 하게 되고 소수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기면 또 쉬고 경쟁력이 센 과를 좀 꼽아보자면은? 이게 좀 흐름을 타요. 흉부외과는 항상 인기가 없었지만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뭐 이런 과들, 뭐 재활학, 뭐 정신과 뭐 이런 일명 조금 큐에 그러니까 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익이 좀 많이 받죠. 예, 뭐 급여가 좀 높거나. 근데 흉부외과는 왜 인기가 항상 없는 건가요? 고정관념 편견이 힘들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근데 저도 전공의를 했지만 1, 2년 차 때 네. 바쁘게 생활했는데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편견이다.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처우 문제 때문에 향후에 뭐 할 건지 병원들마다 대우가 또 천차만별이고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개원가에서 엄청 성공하신 선생님들보다 네. 뭐 대우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거에 흉부외과 맞아요. 분들의 3일 동안 쫓아다니는 게 있다고요. 항상 거기 극한 직업이랑 이런 데 제일 많이 아니 극한 직업으로 나오는 의사 선생님은 흉부외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선생님들이 이제 수련의 분들 저녁에 막 고기 먹으면서 정했지? 흉부외까지? 재미로 그렇게 약간 네.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만약 어떤 후배나 이런 친구들이 와 흉부외과 멋있는데 네. 좀 저는 생각 있습니다 하면 그죠. 진지하게 생각해봐. 무조건 야 흉부외과 힘들지만 뭐 전공의 때 너 약간 보조금도 나오고 해서 급여가 좀 괜찮아 해서 하는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오는 전공의 삶이잖아요. 네, 맞아요. 너 평생 그 전공의 때 월급 받고 살래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흉부외과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인턴 과정이 끝나서 레지던트를 네. 하실 때 인턴 생활을 했던 병원에서 계속 레지던트 생활을 이어가시는 건가요? 보통 바꾸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과가 뭐 저 다른 병원에서 비어 있다 자리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저희 레지던트 이제 생활을 하시면 당직 맨날 하시고 맨날 바빠요. 당기시고 근데 보통 기본 1년차 생활은 환자를 많이 안 보는 과들이나 네. 그런 과들도 당직은 있어요. 당직은 있지만 네. 그런 과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환자 파악하고 뭐 아침 회진, 저녁 회진 다 돌고 또 자기 환자들 다 케어하고 응급실 이제 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차, 2년차는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런 레지던트 생활은 몇 년 동안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4년. 이제 전문의 네.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 통과를 못하면 레지던트 1년 더 해요? 아니, 1년은 더 하진 않고 네. 시험만 다시 시험만 봐요. 내년에 다시 한번. 시험만 다시. 이 흉부외과에 대해서 봤더니 거의 매일같이
수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대학병원에서의 생활이고요. 네. 환자가 몰리는 병원으로 다 몰리고 있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해요. 심장 수술 같은 네. 주요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몰리고 그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애기들 수술하잖아요. 아, 네네네. 애기들 같은 수술 같은 경우는 더 몰리게 되죠. 그런 병원들에는 하루에도 진짜 엄청난 개수의 수술이 매일 돌아가죠. 외래 날짜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수술들만 하시죠. 지방에 있는 병원이나 네. 흉부외과 병원들은 네. 환자가 조금 적긴 해요. 그래서 수술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곤 한데 이제 응급수술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저녁에라도 이제 나와서 응급수술은 해야 되죠. 집에 퇴근하셨다가도 갑자기 불려 나오시고.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으면 정년할 때까지 밤에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대형 병원은 대신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차 있으면 네. 그런 문제는 없지만 수술들이 원체 하루 종일 많이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외과이기 때문에 수술이 기본인 과긴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생활까지 좀 이어서 들어봤는데 제일 궁금하실 수 네, 있어요.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살까?